숫자 하나가 시장의 공기를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5초도 되지 않았다. 코스닥 3000. 그 말이 던져지자 전광판의 불빛이 더 밝아진 것도,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숨소리였다. 매수 버튼 앞에서 망설이던 손이 봉시에 움직였고, 조용하던 시장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라 불렀고, 누군가는 또 한 번의 환상이라 속삭였다. 코스닥은 원래 이성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다. 특히 3000처럼 둥글고 상징적인 숫자는 집단 심리에 불을 붙인다. 이때 시장은 질문을 멈춘다. 왜 오르는지보다 안 타면 뒤처지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관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장면은 반복되었다. 닷컴버블, 바이오 랠리,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전지와 전고체다. 흥미로운 점은 언제나 같다. 숫자가 목표가 되는 순간 과정은 사라진다. 실적은 뒤로 밀리고 밸류에이션은 침묵한다. 대신 수급과 기대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 현상은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집단적 환상과 맞닿아 있다. 모두가 같은 미래를 상상할 때 그 상상은 잠시 현실이 된다. 하지만 그 현실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카메라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춘다. 환호 속의 침묵, 차트 아래 숨겨진 불안. 코스닥 3000이라는 숫자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출발선에서 시작된다. 정책은 늘 문장 하나로 시작된다. 길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코스닥 3000을 목표로 한다는 말은 지침이 아니라 신호였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해석한 쪽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었다. 연기금과 운용사 내부 회의실에서 숫자는 곧바로 수급 계획으로 번역됐다. 어디에 얼마를 채워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담아야 하는지. 그 결과는 빠르게 차트에 새겨졌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는 대량 매수. 이는 확신이 아니라 규칙에 따른 움직임이었다. 관찰자는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을 본다. 기관 자금은 설득되지 않는다. 판단한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채워야 하는가다. 정책 기대는 곧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명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균질해진다. 종목 간의 개성은 흐려지고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기준이 부각된다. 사람들의 대화도 바뀐다. 왜 오르죠? 라는 질문 대신 기관이 샀대요 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때 시장은 스스로를 강화한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기대가 다시 정책을 증폭시킨다. 학술적으로 이는 자기 실현적 예언에 가깝다.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 믿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조건이 있다. 자금이 흐르는 동안에만 성립한다는 점이다. 카메라는 다시 한번 속도를 늦춘다. 정책이라는 바람에 도칠단 코스닥. 바람이 계속 불지, 방향을 바꿀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시장의 주연은 종목이 아니라 구조로 바뀐다. 이름은 단순하다. ETF. 그러나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ETF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미 정해진 포트를 그대로 복제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수익률이 좋았던 ETF로 자금이 몰리면 그 안에 담긴 종목들은 이유 없이 다시 사들여진다. 한번 채택된 포트는 복제내고 복제된 포트는 다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시장은 점점 좁아진다. 관찰자는 반복되는 장면을 본다. 같은 종목, 같은 순서, 같은 시간대의 매수. 그 사이에서 개별 기업의 이야기나 숫자는 설 자리를 잇는다. 이 구조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과 배제의 장치다. ETF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 하나로 주가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린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효율성 뒤에는 인지적 편의가 숨어 있다. 복잡한 판단을 피하고 이미 검증된 틀에 기대려는 심리다. 그래서 싸지만 소외된 종목은 계속 남겨지고 비싸도 포함된 종목은 더 오른다. 이때 차트는 논리를 대신한다. 상승이 정당화되고 하락은 침묵 속에 묻힌다. 카메라는 ETF 자금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그 끝에서 보이는 것은 다양성이 줄어든 시장,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투자자들이다. 이건 왜 오르죠? 답은 늘 같아진다. ETF에 들어있어서요. 이 차전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적표가 아니었다. 숫자는 여전히 무거웠고 개선의 속도는 느렸다. 그럼에도 차트는 반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시장이 실적을 보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관찰자의 시선에서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과거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산업의 방향이 아니라 테마의 속도가 가격을 밀어올리는 순간들이다. 이번에는 전기차 수요 회복도 원가 구조 개선도 전면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다시 간다는 문장이 떠돌았다. 수급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서사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2차 전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매개체가 된다. ETF와 정책 기대를 연결하는 통로, 그리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발판이다. 이때 밸류에이션 논쟁은 의미를 잃는다. 비싸다, 싸다의 구분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지금 타야 하는가? 라는 질문뿐이다. 학술적으로 보면 이는 내러티브 경제학이 설명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이야기가 숫자를 이길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 과열된다. 하지만 이 과열은 언제나 조건부다. 수급이 멈추는 순간 서사는 힘을 잃는다. 카메라는 차트의 봉 하나를 오래 비춘다. 상승의 흔적 아래 남아있는 공백, 아직 채워지지 않은 실적의 자리다. 이 차전지의 반등은 시작이지만 동시에 시험대다. 이 반등이 지속될지 짧은 파동으로 끝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이기 전의 이야기였다. 아직 양산은 멀고 일정은 늘 조정된다. 그럼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시장의 시선은 바뀐다. 관찰자는 이를 기술의 약속이 아니라 기대의 서사로 본다. 전고체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말처럼 소비된다. 화재 위험, 충전 시간, 주행 거리, 모든 문제가 한 단어로 정리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 언제 가능한지, 누가 먼저 만드는지. 대신 상상한다. 이미 완성된 미래를. 이 장면은 집단적 환상의 전형이다. 합리적 의심은 뒤로 밀리고 서사는 스스로를 강화한다. 여기에 로봇과 자율주행이 겹치며 상상은 더 커진다. 배터리는 더 이상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열쇠가 된다. 시장은 이 열쇠를 상점하려 한다. 그래서 숫자보다 단어가 먼저 움직인다. 하지만 관찰자의 카메라는 다른 장면을 포착한다. 기배가 커질수록 변동성도 커진다는 사실이다.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차트는 늘 비슷한 리듬을 가진다. 급등, 환호, 그리고 조용한 후퇴. 이는 실패가 아니라 구조다. 기술이 아니라 기배를 거래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호흡이다. 이때 등장하는 논쟁이 있다. 기술 선반영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토론을 만든다. 그리고 그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정보체라는 이야기는 계속 소비된다. 대형주는 언제나 먼저 선택된다. 코스닥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자금은 익숙한 이름을 찾는다. 관찰자는 이를 안전선호라기보다 관리의 논리로 본다. 기관의 포트폴리오는 설명 가능해야 하고 방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나의 언어가 된다. 우림은 무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질적 차이는 희미해진다. 중요한 것은 크기와 비중이다. ETF와 연동된 매수는 이를 더 분명히 만든다. 포트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는 한 단계 위에 보호막을 얻는다. 반대로 그 밖에 있는 종목들은 같은 산업에 속해 있어도 다른 시간에 산다. 관찰자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본다. 같은 날, 같은 뉴스, 다른 주가. 이유는 단순하다. 선택의 기준이 내용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때 시장은 공정해 보이지만 냉정하다. 대형주는 과열돼도 버텨주고 중소형주는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린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자금의 논리라 부른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은 불친절해진다. 카메라는 넓은 화면으로 전환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큰 배들, 그 사이에서 파도에 더 흔들리는 작은 배들. 코스닥에서도 선택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중소형주는 늘 빠르게 반응한다. 전고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차트는 가장 먼저 요동친다. 관찰자의 눈에는 이 움직임이 흥분처럼 보인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 종목들은 아직 이야기로만 평가받기 때문이다. 실적은 멀고 일정은 유동적이며 숫자는 빈칸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가격은 기대의 크기에 비례해 흔들린다. 급등은 희망의 크기이고 급락은 현실과의 거리다. 시장은 이 리듬을 여러 번 반복해왔다. 같은 패턴, 다른 이름. 이 구조에는 공식이 있다. 테마유입 화살표, 개인자금 집중 화살표, 거래대금 폭증 화살표, 차익 실현 화살표, 침묵. 실패가 아니라 순환이다. 관찰자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포착한다. 급등 구간에서는 정보가 넘치고 조정 구간에서는 말이 사라진다. 이 침묵이 불안을 키운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늘 과장된 반응을 보인다. 학술적으로 보면 이는 정보 비대칭과 과잉 반응 가설이 겹친 결과다. 확실한 기준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가격에 더 크게 반응한다. 정보체 밸류체인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기업들은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 기술의 진정과 무관하게 시장의 온도에 따라 흔들린다. 카메라는 빠르게 치솟았다가 내려오는 차트를 따라간다. 그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는다. 이 급등은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끝이었을까?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반드시 숫자와 다시 마주한다. 2월,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동안 기대와 이야기로 버텨온 종목들은 조명을 가장 밝게 받는다. 관찰자의 시선에서 이 장면은 늘 비슷하다. 발표 전까지는 소문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발표 직후에는 침묵이 내려앉는다. 숫자가 기대를 따라오지 못할 때 시장은 갑자기 냉정해진다. 그 냉정함은 종종 과도하다. 작은 실망에도 주가는 크게 흔들린다. 이는 배신이 아니라 조정이다. 기대가 앞서간 만큼 현실은 그 간격을 메우려 한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등장한다. 실적 바닥은 언제인가? 많은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지만 시장은 종종 가장 어두운 숫자에서 방향을 바꾼다. 이는 인지 부조화의 결과다. 모두가 나쁘다고 말할 때 이미 가격에는 그 비관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관찰자는 과거의 장면들을 겹쳐본다. 실적 발표 직후의 실망 매물, 그리고 그 뒤에 조용히 들어오는 새로운 수급. 이 과정은 느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구간에서
다음 파동의 씨앗이 심어진다. 카메라는 분주하던 화면을 천천히 어둡게 한다. 소음이 사라진 뒤 남는 것은 숫자와 침묵, 그리고 다시 시작될 준비다. 모든 기대의 끝에서 남는 것은 선택이다. 코스닥 3000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앞에 있지만 그 숫자에 도달하는 길은 단선적이지 않다. 관철자는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의 태도를 바라본다. 흥분도 맹소도 아닌 균형이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구조를 보고 조용해질 때는 시간을 본다. 대형주는 수급의 흐름 속에서 버팀목이 되고 중소형주는 타이밍의 시험대가 된다. 이 둘을 같은 기준으로 재단하는 순간 혼란이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다. 기대는 언제나 매력적이지만 기대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전고체와 2차 전지는 분명 다음 시대의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과 가격은 다른 시간표를 가진다. 관찰자는 마지막 장면을 조용히 비춘다. 차트 앞에 앉은 사람,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하는 표정. 이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수도, 매도도 아니다. 기다림이다. 숫자가 아닌 구조를 이해하고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 어쩌면 코스닥 3000이라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가 되었는가일지 모른다. 시장은 계속 움직이지만 선택의 책임은 언제나 개인에게 남는다.